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리오틴토입니다. 일단 전 세계에서 내로라는 광산 기업 중에 하나가 리오틴토예요. 실제로 BHP 다음으로 가장 거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광산 기업이고, 주로 어떤 광물을 채취를 하고 판매를 하냐 하면은, 자, 철광석, 그리고 알루미늄, 철광석 알루미늄, 마지막으로 구리, 이런 식으로 3개 정도의 광물을 메인으로 채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여기서 철광석을 제외하고 알루미늄과 구리는 4차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요소이고, 철광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인프라 관련 핵심적인 광물이죠. 최근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철광석 가격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의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리튬이에요. 리튬. 리오틴토가 리튬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실제로 아르헨티나로부터 1조 원가량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투자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튬과 니켈에 대한 그런 경쟁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고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리오틴토 같은 경우도 포스코홀딩스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에 리튬 광산을 이미 1조 원 정도를 매입을 한 상태이고요. 호주에서도 리튬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마켓 분석 채팅방에는 오늘도 역시나 괜찮은 그런 좋은 내용들이 오갔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드리면, 자, 오늘 이제 11월 30일에 오간 내용들이죠. 오늘 필스님께서 수소 연료 전지를 강조해 주셔서 저는 실제로 수소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의 네옴시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저는 수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외에도 데이터 센터라던가 혹은 글로벌적인 그런 에너지 판매, 에너지 수출을 할 때에도 수소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에너지원으로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아직은 없지만 지금부터는 저는 슬슬 관심을 가질 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혹시 이쪽 공부하신 분 계신가요? 작년에 이쪽 공부하면서 SK 에코플랜트, 미코, 플러그파워, 블룸에너지 등등 이쪽 너무 일찍 투자했다가 손실을 좀 보고 나오긴 했었는데, 스몰캡이지만 미코가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국내에서 자체 기술로 SOFC를 생산하는 기업은 미코뿐이라 SK 에코플랜트는 블룸에너지랑 협업하고 있고요. LG는 사업을 철수했고요. 저는 블룸에너지로 수익을 보고 매도 후에 계속 관찰 중입니다. 국내 기업은 두산, 효성, 포스코에 관심이 있습니다. 좀 더 포괄적인 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예전에 필스님께서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꼭 한 가지 섹터에 투자해야 한다면 수소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자율주행, 메타버스는 이미 시작하였고 수소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기다, 아니다 이슈도 많겠지만 정해진 미래가 아닐까요? 기억하고 계셨군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었고 상당히 좋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 외에도 땡땡땡땡은 컵 앤 핸들에서 핸들 부분을 차분히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감합니다. 수소 산업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네요. 이왕이면 컵이 아니라 국자 모양이 되기를.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섹터에 대해서도 역시나 얘기가 오갔어요. 아마존이 공급망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불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걸 한다고 한 게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두 거대 공룡도 돈이 된다고 여기나 봅니다. 관련된 아이디어로 팔란티어가 유일하다고 생각했는데 강력한 두 경쟁자가 생겼네요. 팔란티어 투자 중인데 영문이라 자세히 내용은 못 보겠네요. 시장이 커지는데 좋아해야 할지, 경쟁자가 생겨 악재일지. 시장이 커지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어차피 팔란티어의 철학이나 목표로 보아 IT 공룡들과 경쟁을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지네요. 네,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고로 저는 팔란티어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뭐 오늘도 상당히 좋은 얘기가 왔고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그런 투자 스터디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리오텐토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면 일단 뭐 호주 대표적으로 호주 기업 혹은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주 기업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호주에서 주로 광물들을 채굴 하고 있고 리튬 관련해서도 호주에서도 캘 수 있도록 만일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실제로 리튬 매장량을 봤을 때에도 호주가 전 세계 1등입니다. 네. 호주가 리튬 생산량에 있어서는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호주에 이제 기반을 잡고 있는 기업들에게서는 사실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어드밴테이지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캐나다라던가 혹은 아이슬란드, 마다가스카르, 뭐 몽골도 마찬가지고요. 뉴질랜드, 몽골에서도 알루미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광물을 캐고 있죠. 미국이라던가 이런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광산업을 하고 있고 이제 전 세계 2위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여기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몰빵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한 국가에서 터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에서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규모와 확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리오틴토가 이제 리튬 거래, 그러니까 리튬의 채굴을 위해서 이미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르헨티나로부터 1조 원 정도의 리튬 광산을 매입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투자은행들을 만나서 이제 자금 조달이라던가 혹은 이쪽에 대한 채굴까지의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호주에서도 호주의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호주에서 이제 매장된 리튬의 양이 전 세계 탑급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드밴테이지, 수요 정도를 상당히 크게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특히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그런 기대감 혹은 중요성이 커지면서 배당 수익률에 대한 그런 관심도도 역시나 꽤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오틴트는 작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약간 11%예요. 배당 수익률이 작년 기준으로 11%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배당에 따른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리오틴토와 같은 그런 현금 창출 능력이 우수한 그런 기업들에도 기회가 저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약달러가 진행되면서 인플레이션이라던가 혹은 달러의 반대급부에 있는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 혹은 원자재들의 그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쪽에 대한 수요 정도가 저는 상당히 클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철광석에 따른 그런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그런 리오프닝이라던가 혹은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를 봤을 때에도 철광석에 따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부터, 다시금 올해에는 상당히 지지부진했죠.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굉장히 컸었고요. 그 외에도 금리의 압도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갖가지 인프라 투자, 건설에 관련된 산업들이 이제 침체가 되면서 발생했었던 그런 실적이 악화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가 이렇게 인상됐다가 이 정도만 인상돼도 충분히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들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를 때는 전혀 혼란에 빠졌다가 이렇게 오를 때는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철강석 수요가 다시금 올라올 수 있다는 점과, 특히 미국을 필두로 한 전 세계적인 리쇼어링이라든가 혹은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런 광산 기업들, 가장 밑단에 있는, 가장 앞단에 있는 광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충분히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리튬에 따른 혹은 리튬 같은 그런 신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저는 인플레이션과 달러 약세를 이제 맞이를 하면서 이런 원자재 기업들, 원자재 관련 핵심 기업들 혹은 이런 원자재라던가 금광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다시금 높여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가파른 이제 조정세가 다시금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면서 체크를 해보는 것도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리오틴토에 대한 분석이었고, 광산 기업들, 특히나 알루미늄, 철광석, 구리를 필두로 하고 있는 리오틴토를 좀 말씀드렸었고, 그 외에도 리튬에 따른 신산업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 달러 약세라던가 금리의 이제 금리 상승률, 금리 상승 각도에 대한 피크 아웃으로 인해서 갖가지 인프라 투자가 다시금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중국의 리오프닝을 필두로 최강적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필승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